자, 이번 시간에는 패션 고수 옷 덕후를 위한 맞춤 정장점 선택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션 고수, 사실 패션 고수라고 하는 거는 뭐 누굴 고수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패션이라고 하는 건 정답이 없거든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가 답을 내린다고 해서 그걸 틀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 영역이라서 패션 고수라고 하기보다는 옷 덕후, 그러니까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약간 좀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분들이 만약에 어떤 맞춤 정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맞춤 정장점을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유의할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전에 제가 테일러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부분에 얘기를 영상으로 찍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가이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옷 덕후 같은 경우는 어떤 지금 그 특징이 있냐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원단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원단으로 옷을 만들었을 때 어떤 식이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게 맞춤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제 원단을 이제 셀렉션을 해서 옷을 해 본 경험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했구나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성복이라도 다양한 어떤 색상이나 어떤 스타일을 입어 봤기 때문에 이 원단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의 느낌이 나겠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예전에 입었었던 옷 중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마 이런 느낌의 이런 것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옷 덕후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보통 옷 덕후의 특징이 온필러 분들 중에서도 이제 VIP 분들 중에서도 옷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들 말고 좀 뭔가 좀 변형을 줘서 나만의 뭔가 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 그 다음에 나름대로는 자기 주관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식의 스타일을 원한다라는 어떤 주관이 확실한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옷 덕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맞춤 정장점을 그냥 선택하는 거하고는 조금 가이드가 좀 다릅니다. 일단 저번에 제가 이제 그 테일러의 능력을 어떻게, 실력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느냐라는 영상을 보다 보면은 경력 많은 테일러가 유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경험치라든지 노하우가 다르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력 많은 테일러 분들 같은 경우가 실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실력 좋으시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따라잡기 힘들어요. 이 노하우, 어떤 경험치의 축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전에 그 영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테일러의 역할 중에서 하나 빠진 게 있다. 언급이 안 된 게 있다. 옷을 만든 데 있어서 중요한데 디자인적인 부분이 빠져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테일러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테일러가 무슨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뭘 얘기를 한다. 테일러들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 보면은 디자인을 갖다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본인이 옷을 잘 못 입기 때문에. 그 테일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는 테일러 치고 본인이 옷 잘 입는 테일러 없습니다. 자기가 항상 만들던 대로 만드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경력 많은 제 분들이 옷은 잘 만드는데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좀 감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들이 옷을 잘한대. 그래서 한 40년, 50년 하셔가지고 장인이고 굉장히 옷을 잘 만드신다. 그래서 가서 했는데 원단도 좋고 그 다음에 옷도 잘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보면 내가 원하는 어떤 느낌이 아니야. 이게 약간 좀 아재핏인 거야.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이 옷 덕후가 얘기하는 어떤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 요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핏적인 부분, 슬림 핏이라든지.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워왔던 대로 하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클래식 뻔한 핏이 나오는 그런 아재 핏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지 같은 경우는 크게 통 크게 만들면 문제 안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주름이 안 나와야 된다. 자꾸 주름에만 얽매인데, 아니 슬림 핏이라도 만들어 보셨습니까? 아니, 옷을 갖다 딱 붙게끔 하는, 뭐 정장은 그렇게까지 안 입겠지만 슬랙스처럼 입진 않겠지만은, 그 정장이라고 하더라도 슬림핏이라는 게 있고, 저희가 이제 뭐 슈퍼 슬림까지는 안 만들어 봤어도 슬림핏, 세미 슬림핏, 그 다음에 루즈핏, 뭐 다양하게 있는데, 아니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옷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옷 덕후들하고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디자인, 스타일적인 부분에서만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유온핏에서 톰 브라운 패턴 같은 경우는 짧죠. 예, 그게 원래 그럼 패턴 자체가 짧냐? 아니요. 저희가 나름대로는 그 패턴 쪽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서 밸런스 맞춰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짧은 옷도 있고,
그 다음에 슬림한 옷도 있고, 그 다음에 앞마다가 긴 옷도 있고, 짧은 옷도 있고, 일반적인 옷도 있고, 다양한 핏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무시하고 옷을 맞춤이라는 거로 그냥 획일화돼서 요렇게 틀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옷 덕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일반 사람들한테 통할 수 있어요. 근데 옷 덕후들한테는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유홈핏이 커스텀 메이드 패션을 갖다 지향을 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 그런 영역까지 다 커버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고집도 있고, 그 다음에 항상 하던 대로 하는 경향도 많고, 그리고 요즘에 어떤 패션이라든지 이런 패션이 아무리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에서 그렇게 민감해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맞춤을 요런 틀에서 정형화 시키는 그런 습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일러라면은 자기가 하는 거에만 이게 충실해서 옷을 만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실력도 안 되는데 디자인까지 하는 건 오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자인은 또 다른 영역이고, 옷 덕후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 재단사, 그러니까 재단사가 경력이 많은 분들한테 가서 나름대로는 나는 이 옷을 이렇게 원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대신 이제 젊은 테일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젊다 보니까 본인이 또 본인 옷은 이렇게 해서 입고 저렇게 해서 입고 하면서, 아, 요걸 이렇게 입으니까 요런 느낌이네,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제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경험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경력 많은 테일러를 따라잡을 수는 없는 거죠. 시간이 그만큼 또 축적이 돼야지, 경험이 축적돼야지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디자인적인 부분은 오히려 젊은 재단사가 나갈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젊은 테일러인데 항상 배우던 대로만 해서 핏이 아재핏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옷 입은 거 보면 안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옷 덕후들이 보면은 이건 무슨 뭐 옛날 옷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안 멋있어요. 그런 테일러들 있어요. 그런 테일러들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를 가지고 뭐가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깝니다. 까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본인이 디자인에 대한 감이 없고 본인은 하던 대로만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옷 덕후들은. 옷 덕후는 그런 데 가면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옷을 절대 만들기가 힘들어요. 왜? 안 해봤거든. 그런 옷을 안 만들어 봤거든. 그런 데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이 테일러는 본인의 생긴 거라든지 스타일링을 하는 거나, 그다음에 어떤 풍기는 이미지나 옷 입는 게 밸런스가 잘 맞고 멋지게 입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지방에 있지 서울 쪽은 아니에요. 서울 쪽은 깔롱 떠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여튼 그런 테일러다 본인이. 근데 이건 제 주관이니까 본인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잘 입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옷을 잘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본인이 체형 보정을 좀 많이 해야 되는 특이 체형이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가는 게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 특이 체형이라고 하면은 옷의 디자인은 떠나서 기본적으로 옷을 잘 만드는 경력 많은 테일러가 훨씬 더 낫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특이 체형이 아니다, 그래서 체형 분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하면은 그런 젊은 테일러라도 옷을 잘 입는 테일러한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경력이 많은 테일러가 있으면서, 마스터 테일러가 있으면서 젊은 테일러인데 옷을 잘 입는, 그 옷이라는 게 핏이나 아니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원단을 바꿔서 많이,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인스타그램에서 보면은 저는 한국 사람들 얘기는 안 할게요. 왜? 한국 사람 얘기하면 또 까는 댓글이 올라오니까. 해외의 어떤 패션 피플이라고, 정장 쪽 관련된 패션 피플이라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다 보면 이 사람은 옷이 많은 것이지 옷을 잘 입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유가 이런 겁니다. 뭐 이런 저런 스타일을 갖다 다양하게 소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이 사람은 옷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단만 바꿔서 옷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 옷도 있고,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이제 원단도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을 뿐이지, 원단만 바뀌고 핏은 항상 주구장창 똑같다, 저는 그걸 갖다가 뭐 스타일이 멋지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옷을 잘 입는 사람이 이제 뭐 보조 테일러, 젊은 테일러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이 드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조금 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든 좀 경력이 많은 테일러인데 옷도 잘 입고 다닌다. 근데 그 나이대에 따라서 조금 원단이나 이게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 테일러, 본인 연령대의 테일러라든지 조금은 젊은 테일러가 그런 부분에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패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옷 덕후들 같은 경우는 맞춤 정장을 고를 때 조금은 맞춤 정장 샵을 고를 때가 조금 더 까탈스럽게 골라야 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디자이너가 있다고 칩시다. 디자이너가 있으면 적어도 이 옷 덕후 같은 건 자기만의 주관이 확실하기 때문에 디자이너, 나는 정장은 많이 안 입어봤지만 자기 주관이 확실하기 때문에 디자이너랑 그래도 상담이라도 하면서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라도 있지, 그런 게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피해야 될 때가 어떤 데냐면 하우스 스타일을 좀 강조하는 데는 피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우스 스타일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우스 스타일이라는 게 뭐 예전에 비스포크 허에서도 제가 하우스 스타일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왜 아니냐? 실체가 없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하우스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당신네들 하우스 스타일이 뭐요? 라고 하면 뭔 실체가 없어요. 그럼 본인이 하우스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런 실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다른 데서는 그렇게 못 만드나? 그걸 하우스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지만 디자인적인 관점, 스타일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우스 스타일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스타일로 밖에 못 만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를 하지 못하고 본인들의 하우스 스타일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옷 덕후들한테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우스 스타일을 갖다 강조하는 데다 이러면은 거기는 옷 덕후에 만족시킬 만한 옷을 만들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반증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원핏 보십시오. 뭐 하우스 스타일을 강조를 했습니까? 톰 포드 패턴, 슬림하게 나오는 톰 포드 패턴에, 아니 라펠이야. 사실 톰 포드 패턴 아니라도 라펠은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실루엣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나게끔 패턴을 그렇게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갖고 있는데, 그리고 톰 포드 패턴 말고 짧게 한 톰 브라운 패턴, 그 다음에 이제 곧 선보일 릴렉스 숫도 좀 여유 있게끔 만들어서 약간 좀 여름철에 좀 시원한 느낌이 들게끔 하는, 봤을 때도 좀 시원한 느낌이 들게끔 하는 그런 숫, 다양한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 커스텀 메이드 패션을 지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유어원핏이 일반적인 맞춤 정장점하고는 분명히 차별화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은, 옷 덕후가 선택을 하려면은 본인이 약간 특이 취향이다 하면은 경력 많은 재단사가 없다라고 하면은 거기는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본인이 특이 취향이 아니다. 그러면은 젊은 재단사라도 상관은 없는데 그 사람이 옷을 잘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옷 입는 게 내가 봤을 때 멋지다고 생각하면 거기를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특이 체형이 아닐 경우. 왜? 체형 보정에 큰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형 보정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면은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확실한 경력 많은 재단사가 그걸 일단은 잡아주고 난 다음에 디자인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옷을 제대로 못 만들었는데 디자인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우스 스타일을 강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본인이 원하는 어떤 스타일의 옷을 만드는 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어 온핏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프로세스가 하나 추가됐는데요. 최근에 보다 보니, 최근에 이런 분들이 좀 늘어났어요. 이제 온필러 중에서 이제 VI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옷이 많다 보니까 조금은 다른 스타일로 옷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 그걸 유어 원핏에서는 옵셔널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뭐 당연히 비스포크로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온 이제 초보 온필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어떤 스타일이 워낙 명확한 거야. 이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굉장히 뚜렷해요. 그럼 옷 덕후란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스포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본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낼 수 있을까? 물론 지금 다 피드백은 다 만점 나왔습니다. 만점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난다면은 100% 앞으로 올 사람들도 100%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를 이제 궁리를 하다가 추가시킨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비스포크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뭐 수미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비스포크를 할 때는
채촌을 보고, 이 채촌 자체도 좀 다르죠.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가봉 때 와서 피팅하고, 그 다음에 중가봉 보고. 그렇죠? 근데 어떤 게 좀 다르냐면은, 요렇게 좀 오토 코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채촌을 하고 패턴을 뜰 때 참여를 시켜요. 그러니까 재단사 선생님이 1대1 패턴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 몸에 맞는 1대1 패턴을 그릴 때 바로 참여를 시켜서 이 라펠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 크기 괜찮겠냐 실질적으로 보면서, 옷이 나온 건 아니지만 가봉은 아니지만 그 전에 그래도 한 번 더 점검을 한다는 식으로 패턴을 제작할 때 참여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니까 가봉 때 우리가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됐는지, 실질적으로 또 옷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번 더 점검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봉, 눈으로만 보는 가봉이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 더 추가됨으로 인해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이 좀 더 완벽하게 구현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가를 시켰기 때문에, 유홈핏은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참조를 하셔서, 또 여러분들이 꼭 저희만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니라 뭐 맞춤 정렬 본인이 아는데 뭐 거기 가서 상관없습니다. 근데 유홈핏은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유홈핏 이렇게 하는 데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홈핏이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데서도 우리도 그거 못하나 우리도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유홈핏 같은 경우는 항상 생각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해 간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공개를 한다. 그래서 공개를 안 하고 따라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했던 얘기를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뒤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다든지, 요즘에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그런 데는 분명히 말하지만요,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공개를 하다 보니까는 본인들은 공개도 안 해놓고 다른 데 프로모션 하면 가격 공개됩니까? 가격 공개 안 되잖아요. 다 보면 댓글 달라고 그러고 DM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공개를 안 하고 나서 우리 거 공개된 거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걸 가지고 뭐 얘기할 수는 얼마든지 있죠. 근데 같이 공개를 해봐. 얘기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 원핏이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얻게 되는 장점이 아니라 단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도 뭐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 요런 것들 오덕후는 요런 관점을 가지고 맞춤 정장점을 선택을 해 보시는데, 유홈핏에서는 요런 거 있으니까 요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라 라는 얘기도 더불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